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뷰 임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 전주 시내버스 제1여객의 부분 파업으로 오후 4시 30분부터 운행에 약간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네, 퇴근길에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동료분과 승용차를 함께 타시거나 또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12월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 연말이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임들이 참 많아져서 저도 뭐 가족 모임에 친구 모임, 뭐 회사 모임 아주 스케줄이 팍팍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같이 연말을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민지 씨가 뭐 부담을 느낄 일이 있나요? 신입사원 나와서 한번 건배사 해봐라 이러시면 그 건배사에 또 머리가 하얘집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막 시키면은 이렇게 막 머리가 하얘져서 이러고 있다가 그냥 식상하게 위하여 뭐 이런 거만 했는데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만의 재미있는 건배사, 독특한 건배사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귀한 조언을 좀 얻어볼까, 아이디어를 모아볼까 합니다. 네, 또 지금 회식하고 계시거나 또 건배하는 분위기 있으시면 또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3분 선정해서 상품 보내드립니다.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또 제과 선물 세트, 피자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겨울 제철을 맞은 싱싱한 해산물 함께 맛보러 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동태 매운탕과 또 제가 좋아하는 굴 요리, 그리고 아귀찜까지 감칠맛 나는 겨울 음식들 맛보러 가시죠. 꽁꽁 얼어붙는 겨울. 깊고 깊은 바다 아래서는 대보름 보름달이 차오르듯 살과 맛이 차오르는 싱싱한 해산물들이 지천. 시원하다. 우리 꿀 같아요. 겨울이라서 행복합니다. 제철 해산물로 겨울철 허한 기운을 보호하고 쌀쌀한 입맛을 업 시켜보자. 동하여야 빛을 발하는 참바다의 맛. 지금 한상 거하게 차려드립니다. 그 어떤 미사 여고보다 믿음이 가는 손님들의 폭풍 흡입. 궁금해서 못 참겠다. 이 겨울 제대로 동하는 첫 번째 음식은? 자, 1번 테이블에 동태 매운탕 누겠습니다. 날씨, 직장인들의 허기를 뜨끈하게 달래줄 마성의 국물 동태탕. 그렇게 맛있어요? 네? 집에서도 가끔씩 먹는데 집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좀 깊은 맛이 있고 칼칼하고 안 느끼하고 좀 속도 확 풀리고 그죠? 국물도 진하고 살도 확실히 어디서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것 같고 좋습니다. 손님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이 집 동태탕의 비결. 바로 이른 아침부터 손수 동태를 손질하는 주인장의 정성에 있다. 국산 동태가 드문 요즘 러시아산 동태를 주로 쓰는데 이렇게 하루에 60마리 이상을 직접 손질한다고? 생선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선은 이 생선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잡아줘야지 그 생선에 피가 안 묻고 해야지 깨끗하고 맛이 좋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요. 보통 집에서 동태탕을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거나 기름기가 둥둥 뜨기 십상. 대체 이렇게 맑은 육수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응? 저희 집 동태 육수에는 해남에서 올라온 다시마와 황태, 머리, 또 건멸치, 깨끗한 건멸치와 고추씨를 쓰고 있습니다. 고추씨는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꼭 고추씨가 필요합니다. 고추씨로 맛의 활용점정을 지은 육수에 동태와 양념장을 투척. 센 불에서 보글보글보글 끓여내면 생태보다 못하다 저렴이라 놀리지 말지어다. 강추위도 쌀르르 녹이는 동태탕의 치명적인 유혹. 거기에 매콤한 동태전을 곁들여 밥 한 술 뜨면 헛헛한 속이 어느새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말씀. 생태인 듯 동태 같은 고급스러운 동태탕 추천합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겨울 참바다의 맛. 간판 속 사장님의 아우라부터 심상치 않은 이곳의 자랑은 바로 바다의 우유? 겨울 대표 보양식 굴 되시겠다. 이 집의 굴이요 싱싱하고 알도 굵고 양도 많이 주고 양도 많고 날이 쌀쌀해지니까 또 굴 생각이 한 번씩 나고요. 얘가 되게 통통하고 맛있어요. 신선한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오게 되네요. 간판에 자신 있게 얼굴을 걸고 제철 굴로 손님들 입맛 제대로 저격한 주인공. 여기 계시네 여기. 여기 간판 속 주인공 맞으시죠? 네, 제가 맞습니다. 자, 일단 장사 미천 굴부터 구경을 해볼까? 지난밤부터 먼 길 달려온 굴의 고향은 경남 통영. 아무리 전국구 유명한 녀석이라도 먼저 때 빼고 광부터 내는 게 굽선무일터. 통영은 첫째 청정지역이고 굴양식 하기로는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통영굴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통영굴만 고집하죠. 누가 제철 아니랄까봐 와 실하고 탐스러운 굴. 요 녀석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래서 준비했다. 생이냐 구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단단한 껍질 속 우유빛 뽀얀 속살. 담백한 그 맛에 한 번 반하고 알맹이 빼먹는 재미에 두 번 반한다. 비린 걸 잘 못 먹는데 구워서 먹으니까 담백하고 훨씬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나중에 술 먹고도 그 숙취에도 좋고요. 괜찮아요. 바다의 느낌 그대로 먹는 것 같아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순결한 생굴의 반겨. 부드러운 암태지 수육과 쌈이 가사해 맛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니 이 계절 어찌 입맛 통하지 않을 소냐. 맛있어. 몸이 따뜻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속은 시원하게 생굴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담백하고 고소한 굴이 뭐니 해도 최고 같습니다. 굴이 최고예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어느새 어깨엔 무거운 곰 한 마리. 그 묵직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풀어버릴 마지막 참바다의 맛. 화끈한 불맛과 통통한 아귀의 랑데부. 겨울이 제철인 아귀찜이다. 생아기를 쓰니까 정말 신선한 느낌 들고 아주 맛있어요. 비린 맛이 없고 또 고기의 어떤 그 느끼한 맛도 없고 콩나물하고 이렇게 매콤하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맛의 절반은 싱싱한 재료랍다. 지난밤 포항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생아귀. 인상은 사납지만 이 겨울 물오른 그 맛만큼은 누구나 엄지척이에요. 겨울에는 아기가 제철입니다.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육질이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탄력이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겨울에 더욱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아귀. 두툼한 아귀살과 내장에 콩나물과 비법 양념을 넣어 매콤하게 불맛을 입히면 겨울 입맛 돋우는 사장님표 아귀찜이 완성. 맛있겠죠? 못생긴 아기가 사장님의 손길을 만나면 남녀노소 누구나 반해버리는 잘생긴 맛으로 재탄생된다고? 약간 매운 거 있으면서 좀 단 게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 좀 부드럽게 계속 들어가는 것 같고. 매콤하다 보니까 먹으면 열이 좀 나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딱 먹고 나서 따뜻하게 이런 몸이 따뜻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들여오는 싱싱한 생아귀. 사장님의 호쾌한 칼질 속에 일사천리 손질 중. 그런데 잠깐만. 이거는 어떤 부위예요? 아기는 제일 맛있는 부위가 이 간이에요. 이거 삶아서 데쳐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미식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생선 부위 중 제일 빨리 상하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고는 맛보기 힘든 아귀 간. 거기에 아귀살과 갖은 채소를 넣어 짜작짜작하게 끓여주면 단골 손님들의 애정을 독차지하는 아귀 수육이 완성된다. 아기가 생긴 거는 못 생겼는데 맛은 진짜 좋네요.
시원 칼칼한 그 수육을 먹으니까 정말 겨울에 이만한 음식이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역시 아기는 겨울 음식인 것 같습니다. 아기 최고입니다. 바닷기운 듬뿍 담고 겨울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해산물. 이 계절 입맛 동하는 참바다의 맛으로 맛깔나게 한상커하게 차렸으니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까 저는 그 굴 먹는 모습 보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그 아귀 간도 그러니까요.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왠지 몸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맛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맛보러 가야겠네요. 아귀 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봤으니까 문화생활을 좀 해야겠죠? 그렇죠. 예. 또 마음의 양식도 쌓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펫터널이나 이 목욕탕이 또 새로운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네. 다녀오실 텐데요. 예, 이 미술관에 가면은 뭐 작품 감상은 물론이고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의식주. 하지만 먹고 입고 자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미술관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두 남자가 찾아간 곳은 군산의 한 미술관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작품을 전시한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어쩐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69년에 여기를 목욕탕으로 1층은 사용했고 2층, 3층, 4층은 영화장이라고 그래서 방마다 그 목욕시설이 있는 조금 수준 높은 여관이었죠. 40년 넘게 영화동 주민들과 여행객들의 쉼터였던 영화장. 2008년 폐관 이후 비둘기만이 오가는 새들의 터전이 돼버렸는데요. 올해 초 본래의 모습을 살려서 미술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여기 남겨진 건물을 뭐 리모델링도 아니고 벽만 터서 만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반들반들한 그 맨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지 않아요. 네. 이 흐름은 벽에다가 그림을 걸었을 때 그림이 더욱 빛나더라.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옛날에 군산역 영화동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주 그렇죠. 갔던 목욕탕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공간을 돌아보면서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추억의 자리. 사회에서는 쉽게 관심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의 작품. 그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림이 이들을 치유하듯 이들의 그림도 사람들을 치유해줍니다. 한 작품에 몰두한 소녀. 영감을 받은 눈빛인데요. 뭔데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같냐? 성유 씨? 피자 같지 않냐? 피자 같기도 하고 좀 닭도리탕 같기도 해. 양파 토핑 같잖아. 딱 봐봐. 야, 계단 진짜 오래됐다. 오래된 계단이다 이거.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왜 잘생겼냐? 잘생겼어. 널찍한 목욕탕에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이당미술관. 근사한 작품들로 가득한 전시관을 둘러본 후 위층으로 올라가면 작가들의 작업실과 생활공간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뭐 오랜 기간에 뭐 1년이든 6개월이든 그 입주 작가 어떤 그런 거를 하는데 여기는 3개월씩 끊어서 빨리빨리 어떤 거를 그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는 작가님은 선생님 한 분이세요? 아니요. 옆에 한 3명이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 남자분들만? 아니죠. 그분이 다 여자분이에요. 그래요? 어디에 그래요? 있어요? 바로 옆에.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 보는데요. 군산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이당미술관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새내기 작가들.
오늘도 자신의 캔버스에 색을 더하며 소중한 꿈을 키워갑니다. 여자 작가님 두 분이야 여기서? 네. 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작업을 딱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막연하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군산에서부터 펼쳐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딱 마침 좋은 이런 제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작업하고 또 막 같은 주제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남자친구 있어야 된다?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는 거죠.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두 남자의 발길이 닿은 곳은 완주의 미술관입니다. 폐터널로 방치됐던 이곳은 올가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이곳에 와보니까 되게 특이한데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1931년도에 개통된 전라선 이 터널 그 기찻길이에요. 기찻길에서 그 이제 복선화가 1999년도에 이제 복선화가 되면서 전에 사용하던 터널이 폐선이 된 구간이라 이게 특이하게 남아 있는. 어둠 속의 빛처럼 캄캄한 터널을 밝혀주는 작품들. 200m가 훌쩍 넘는 터널 속은 작품을 전시한 공간 외에도 다양한 시설이 있어 그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냥 검은 굴이었었어요. 굴이라는 걸 착안을 해서 무덤, 어둠의 세계,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임종체험관을 만들어 놨는데요. 호기롭게 들어온 임종체험관.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몸이 움츠러드는데요. 분위기가 좀 오싹하네. 안녕하세요. 여기 유언장 먼저 써주시겠어요? 유언장이요? 네. 다 썼어? 쓰고 있어요. 난 좀 진지하게 썼는데 여긴 되게 진실되게 쓰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입관하시겠습니다. 죽음을 미리 경험해보는 특별한 기회. 헌데 육중한 소녀에게는 임종체험도 쉽지 않네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감독님 나 좀 살려줘요. 가족들이 막 생각났어요. 네. 엄마, 아빠, 동생, 조카, 그리고 제이. 아, 근데 대표님, 이게 특대반이잖아요. 네. 이게 못 들어가는 사람 있었나요,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혹시 미술관은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투박하지만 멋이 있고 낯설지만 추억이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특별한 미술관에서 데이트 어떠세요? 네, 이 목욕탕과 폐터널이 멋진 미술관으로 변한 두 곳을 가봤는데 이 마지막에 나왔던 임종체험은 정말 그러니까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시는 길까지 우리 소녀는 큰 웃음을 지고 가시네요. 그러니까 임종체험을 하려면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면 큰 거를 좀 따로 만들어. 아이고, 예.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약간은 좀 허름해 보여도 약간 이 세월의 흐름이 켜켜이 쌓인 미술관 함께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욕탕에서 변신한 군산의 이당 미술관에서는요,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새로운 전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송현숙 문인화전, 붓길은 춤을 추고 먹길은 꿈틀거렸네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생방송도 함께하고 계신 시간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은 이 건배사로 무엇이 좋을까? 이 자신만의 특별한 건배사를 문자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직장의 신이 되려면 건배사 하나쯤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멋진 건배사 많이 왔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죠. 4192님, 지구의 정복을 위하여. 위하여는 똑같은데 지구의 정복을 위하여. 같이 해주실 분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건배사이면 분명합니다. 네네. 네. 또 8417님은 마무리 무슨 뜻일까요? 마무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 뭐 이런 걸까요? 그런 의미도 있고 예. 마음 먹은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오자. 마무리. 마무리. 야 이거 특별하네요 진짜. 마무리. 기억해놔야겠어요. 마무리. 예. 네. 또 5375님. 이상은 높게, 사랑은 깊게, 술자는 평등하게. 높게, 깊게, 평등하게 이렇게 선창, 후창.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서. 예. 다음 거 한번. 다음 거. 그리고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네, 이것도 약자예요. 네.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자.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자. 당당하게, 이거 벌써 까먹었네요. 예. 다음은요? 네, 다음은 소화제. 소화제? 소화제는 또 특이한데요? 회식하고 많이 체하니까 소화제? 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네요. 어떻게 다 이렇게 연구하셔서 보내신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들은 진짜 그 식상한 이 건배사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좀 배워야겠어요. 네. 또 9400님, 군산에는 지금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 40년 만에 만나서 송년회했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간 친구들도 많았고요. 우리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건배사했습니다 하셨어요. 참 이 40년 만에 이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지 참 감이 안 오는데 이분을 직접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군산에 살고 있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이수정님. 네. 예, 40년 만에 이 동창회 다녀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개구장이었던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저희가 지금 토끼띠예요. 옷이 펫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 장장하고 나이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간 친구들도 많았고 너무 서글프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건강하고 해피하게 살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네네. 같이 외치려면 어떻게 외쳐야 되죠? 항상 건강하고 어떻게 외쳐야 되죠? 해피하자. 해피하자. 네. 그 40년 만에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거나.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 있어가지고요. 저가 이제 친구들이 그래요. 기억력이 너무 좋다고. 가지고 친구들을 제가 또 다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래서 이수정 씨가. 이번에 막년회 때는 제주도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인천에서도 오고, 또 이제 미국에도 사는 친구들이 밴드에 찾아갖고 들어왔는데요. 이제 4월 달에 또 모임이 있어요. 풍문초 7회 친구들이. 가지고 이제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월에 또 이번에는 진짜 다 같이 모이는 거군요. 네네. 2달에 한 번씩 모여요. 네네, 2달에 한 번씩. 그때까지 행복하고, 첫째는 건강이잖아요. 네. 건강하고, 그때 만날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친구분들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또 잘 지내다가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막 훈훈하고 또 저도 4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친구들 다시 만나면 참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계세요? 초등학교나 동창? 그럼요. 이 친구들 꾸준히 해서 40년째도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건배사, 특별한 건배사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네.
또 이번에는 지역의 특색과 또 철학이 가득 담긴 그 지역만의 이색 박물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충북 음성에 철박물관과 의학박물관이 있대요. 그렇죠. 그냥 이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거를 넘어서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철제 유물을 복원해 볼 수도 있고 또 의학박물관에서는 약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충북 음성에 가면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의학과 관련된 자료들, 고의서, 약탕기, 약연기류 등 15,000여 점의 한약 관련 유물과 6개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의학박물관. 인류 발전의 1등 공신이자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보물. 철의 기원과 역사, 문화와 발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철박물관. 작지만 내실 있는 음성박물관 탐방 시작해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문화, 설립자의 뜻이 오롯이 남아있는 음성의 작은 박물관 여행. 첫 번째 찾은 곳은 의학박물관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박물관이자 전문박물관입니다. 1964년에 개관을 해서 5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15,000여 점의 의학 관련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6.25 전쟁, 서양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그중에서도 의학 관련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국내 한 제약회사에서 설립한 의학박물관. 각종 의사와 의학 관련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컨대 손꼽히는 보물이 있다네요. 아마 15,000점의 유물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6점의 국가지역 문화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보물 646호인 청자상감 상약품 명합을 비롯해서 구국간이방, 의방유치, 향약재생 입성방, 찬도박람 맥결집성, 그리고 원해산지묘의 유물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점의 보물 구경 한번 해볼까요? 고려시대 왕실에서 실제 사용했었다는 환양용기, 청자, 삼감상, 약국 명합을 비롯해서 중풍, 두통 등 127종의 질병치료법이 적혀있는 조선 성종시대 편찬된 의서, 구급 간이방, 조선 초기 한의학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자 인간의 욕망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고증해 기록해놓은 내용이 인상적인 의서, 의방유치는 국내 유일본으로 이곳에서만 볼 수 있고요. 조선시대 또 다른 의서인 향약재생 집성광은 당시 만연했던 중국 약재와 처방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이용해 우리 풍토와 체질에 맞는 향약과 처방법을 기록해 놓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답니다. 그 밖에도 언해태산 집요와 찬도박론 맥결집성도 의학박물관이 보유한 소중한 보물들이죠. 이곳에 있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서적인 동의보감, 또 초간본입니다. 지금부터 402년 전인 1613년 광해군 5년에 훈련도감자로 인쇄를 했고요. 전체는 2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한 번 읽기 위해서는 25권 전체를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방대한 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400여 년 전 명의 허준에 의해 완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의서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동의보감. 자랑스러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이 동의보감의 목판복관 초간본 인쇄본이 바로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의학박물관 정말 볼거리가 대단하죠? 1964년 설립된 이래 1995년 이곳 충북 음성의 터를 잡고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 한의학의 역사와 문화를 넘어 전 세계 의학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의학 관련 유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해 놓은 의학박물관. 작지만 내실 있는 의학박물관을 응원합니다. 충북 음성에서 찾은 작은 박물관, 다음은 철박물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역시 철박물관이에요. 이 위상답게 웅장하게 전기로가 맞아주네요. 네. 이 15톤 전기로는 1966년도에 실제로 고철을 이용을 해서 그 강을 생산했던 그런 전기로가 되겠습니다. 우와, 한번 둘러볼까요? 네. 철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전시품. 무려 25년간 경부선 철로를 40회나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철강 제품을 실제 생산해낸 전기로인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철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인류의 문명과 관련된 제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소통, 상상, 환경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 전시, 교육, 그리고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국내 한 철강 회사 창업자의 상속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유물들을 모아 개관했다는 철박물관. 현대 제강 공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야외 전시관과 갖가지 철 관련 유물이 전시된 내부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내부 전시관에 전시된 1000여 점의 유물들이 볼거리입니다. 각종 철제 제품을 시작으로 민속품, 철강 관련 생필품을 비롯해 철광석과 문서, 시료와 안료, 기타 복제품까지 철의 기원과 발전사, 철과 함께한 인류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가득합니다. 내부 전시회는 그 철의 기원과 그 철의 생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이제 철이 어떻게 생산을 했고 그리고 철기는 어떻게 제조했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현대에 있어서 어떻게 철을 생산하는지 그런 생산 과정과 방법을 같이 그 고대의 방법과 비교할 수 있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철박물관은 작은 박물관이기에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물관에 상주하는 학예사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경주 용곡댐 수몰 지역에서 발굴해 복원해 놓은 조선시대 제철 유적도를 비롯해 박물관 구석구석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보고 만지고 즐기며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는 철 관련 다양한 체험도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중학생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녹슨 철제 유물을 복원해보는 실험을 진행해봤는데요. 덕분에 우리 친구들 문화재의 소중함에 대해 많이 느꼈겠죠? 복원 작업은 원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요거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복원 작업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서 뜻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험하는 것도 재밌었고 철에 대해 좀 더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물리적 제거 끝.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철박물관으로 오세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놀며 즐기듯 공부할 수 있는 철박물관과 의학박물관. 올겨울 음성박물관 여행을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참 진짜 이 미술관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친구들 너무 부러워요. 우리도 지금 우리 때예요. 예. 네, 나중에 딸이나 아들 낳으면 같이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특별한 박물관들 네. 좋죠. 그리고 또 의학박물관 제가 또 유명하다시피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회사에 뭐 택배로 많이 와서 약재들이 이렇게 오는데 한번 의학박물관 조만간 접수해 보겠습니다. 약국 차리려고요? 아니 제 몸이 돌아다니는 약국이에요. 예. 이번에는 이 별난 공간이 아니라 별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또 광양에 이 낚시의 달인이 있다고 하는데 낚시가 최고의 힐링이라고 말하는 이 바다사나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근데 이 바다사나이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기적으로 외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디를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여선입니다. 저는 지금 광양의 한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바로 수상한 사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들로 바다로 종횡무진하는 광양 사나이. 제가 오늘 그분의 정체를 속속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외모만 보자면 그저 평범한 중장년의 아저씨. 그런데 이 남자 가는 곳도 많고 하는 일도 많단다. 과연 그의 정체는? 별난 광양 사나이 양기주 씨에 대한 궁금증을 제대로 파헤쳐보자. 팍팍! 별난 광양 사나이가 일주일이면 서너 차례 찾는다는 광양의 한 포구. 완전 무장을 하셨는데 오늘 배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저 묘도 앞에 그 감성돔 잡으러 가려고. 감성돔? 예. 오, 제가 또 돔은 태어나서 처음 보겠네요. 그래요. 그럼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시간만 있으면 갑니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럼요. 그럼요. 언제 어디서든 안전은 필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7월부터 선박 이용자들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예. 구명조끼 벗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니 이제 바다를 향해 출발해볼까요? 기주 씨가 즐겨 찾는다는 오늘의 목적지는 섬진강 최고 하류, 여기가 망덕포고예요. 바다하고 민물하고 섞인 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모든 어종이 여기를 거쳐가는 어종은 최고 맛을 자랑을 합니다. 바다를 업으로 살아온 지 수십 년, 그 긴 세월이 알려준 노하우 덕분에 어디가 포인트인지 정도는 척하면 척이 됐다는 기주 씨. 섬진강 낚시 명당이 가까워지자 광양 사나이의 손놀림이 분주해집니다. 드디어 출격 개시! 과연 섬진강 강태공은 오늘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낚싯대를 들이우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다는 기주 씨. 모든 걱정이나 근심 이런 것은 털어놓기 위해서는 낚시가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낚시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딱 잊혀져. 모든 잡념이 싹 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오로지 낚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아주 편한 거죠. 예. 모든 걸 내려놓으니 요렇게 오, 잡혔다.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돔이에요? 낚싯대 들어올리기 바쁘게 또 한 마리 추가! 짜릿한 손맛 제대로 안겨준 감성돔 덕분에 별난 광양 사나이 체면 오늘 제대로 살았군요. 드디어 감성돔 잡았습니다. 진짜 팔딱팔딱 뛰는 게 엄청 씩씩. 어머. 좀 정리해 지금 덕커설하고 이제 방생해줘. 방생용으로 적어서 이건 살려주고 더 커서 오라고. 다음에 만나자고. 네, 그래. 다음에 만나자. 안녕. 감성돔 방생 후 다시 발휘되는 강태공의 솜씨. 이거 좀 큰 것 같네요. 입질이 와요? 아니. 큰 거 같아요? 예. 아니, 감은 알죠. 기분 좋은 예감 속에 등장한 감성돔 한 마리. 느껴지구나. 섬진강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오, 진짜 크다. 봐요. 와! 예, 좀 괜찮습니다. 와, 크다. 와, 씨알 굵다. 오, 드디어 감성돔. 이렇게 큰 거 잡았어. 제 얼굴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와, 진짜 큰데. 반갑다. 와, 돈 봤다. 몰라요. 바다 사나이로는 합격. 이제 별난 사나이의 진짜 정체를 확인해 봐야겠죠. 사랑이 뭐 장난인가. 바다일 마치고 돌아오기 바쁘게 찾은 이곳은 노래방 아니고요. 바로 기주 씨의 집입니다. 글쎄 이 남자 얼마 전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한 새내기 가수라네요. 기주 씨가 가수의 꿈을 이룬 것도 광양의 한 가요제 덕분. 인근 지역 가요제란 가요제는 몽땅 휩쓸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야 꽁꽁 싸매두었던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 게 복이 터져갖고요, 제가요. 가수가 되겠다는 남편이 탐탁지 않았던 아내. 지금도 100%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죠. 어머니, 네. 아버님 이렇게 멋지게 변신시켜주고 계시네요. 네네. 미용실도 안 가시고. 여기는 외곽지가 돼가지고 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솜씨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럼 봉사활동 나갈 때마다 이렇게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봉사활동을 한두 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미장원을 찾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처음에는 좀 서툴더니 지금은 아주 능숙하게 미장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잘해줍니다. 좋죠? 괜찮죠? 머리. 도착한 곳은 옆마을의 한 요양원. 시간 나는 대로 손자 대동하고 노래봉사를 다닌다는 기주씨. 가수가 되길 참 잘했다 싶은 순간입니다.
나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지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건 참 뿌듯하고도 고마운 일이지요. 먼저 무대에 오른 준혁이 이번엔 기주 씨 차례입니다. 손자와 할아버지가 만드는 합동 스테이지. 오늘도 대성공! 다음에 만나자고. 여기 별난 사나이가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 열혈 사나이에서 이제는 노래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열혈 가수 양기주 씨. 그저 노래가 좋아 시작했고 노래로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그의 늦깎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네, 양기주 씨 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봉사 활동도 하시고 참 노년을 아주 훌륭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낚시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정말 못하시는 게 없네요. 멋있습니다. 이 12월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뭐 뉴스를 보니까 장애인 부부의 기부 소식도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데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또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기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곳곳에서 이 자선 냄비도 슬슬 보이고 있고요. 또 사랑의 온도탑도 모금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특히 우리 이웃들의 이 뜨뜻한 아랫목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주 연탄은행인데요. 벌써 8년째 연탄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는데 한번 직접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 연탄은행의 윤국치입니다. 네. 오늘도 봉사활동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이 봉사자들이 빨라요. 왜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연탄이 비가 맞으면 녹아내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정으로 수혜자 가정으로 창고에 넣어주기 위해서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유쾌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이 비가 온 덕분에 또 속도는 더 빨라진 거네요. 그 올해도 뭐 어김없이 이렇게 연탄을 기부를 배달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이 첫 연탄 배달은 언제 어디서였나요? 예, 9월 19일 날 토요일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나갈 때에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모여서 전라북도를 따뜻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연탄 나눔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가을 나들이를 연탄 봉사와 함께 하신 거군요. 네, 더욱 훈훈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과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지금 몇 장 정도가 모였나요, 연탄이? 저희가 20만 장 정도가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또 15만 장 정도를 연탄 세대들에게 배부했는데 5만 장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3월까지 이 연탄 세대들에게 전달하려면 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또 우리 주변에 연탄을 아직도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우리가 전주권에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연탄 세대들은 시골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신동 하면 떠오르는 게 아파트. 그렇죠. 변화가 떠오르죠. 그렇지만 서신동의 아파트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이에 연탄 세대가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을 그리고 또 연탄 후원하시는 기업체나 단체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면 놀래요. 이런 세대, 이런 지역에 연탄 세대가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곁에 계시는 거군요. 우리 이웃들이군요. 가까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연탄을 뭐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연탄 한 장이면 몇 시간을 뗄 수 있고 또 겨울을 날려면 뭐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우리는 연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연탄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금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검은 진주라고 표현하고요. 네. 그만큼 한 장 한 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연탄 한 장은 6시간을 따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부자들이 500원을 기부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6시간을 춥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500원 하나에 이제 누군가의 6시간이 따뜻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올해 목표 이 연탄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전라북도 연탄 세대가 1만여 가구가 되어지는데요. 네. 적어도 저희가 4천 가구에게 약 한 200장씩 한 가구에 200장 내지 300장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에는 50만 장 우리가 목표를 해서 달성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70만 장을 목표로 지금 늘렸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은 그 목표치 얼마나 좀 다가갔나요? 약 4분의 2 정도 달성이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좀 꼭 달성을 해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다면? 연탄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 골목이 긴 세대,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아직도 보급이 되어지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연탄이 생존이에요. 따뜻함이에요. 연탄이 없으면 겨울나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제가 수혜자 가정에 들어가 보면 발이 시려울 정도로 그리고 또 위투를 입지 아니하고 방문했을 경우에는 냉기가 돌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70만 장이 절실하죠. 그런 그 추위 속에서도 그냥 견디면서 그러니까 겨울을 나시는 거잖아요. 이 연탄이 없으면 진짜 절대 안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도 이제 8년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잊지 못할 추억, 뭐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네, 당황스러웠던 부분을 먼저 하나를 이야기하면요. 네. 연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집 앞에 연탄을 놓았는데 봉사자들하고 그 집에 방문했을 때에 집 앞에 연탄이 사라졌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연탄이 왜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의 그 추측을 좀 해보면서 그다음에 또 주변에 탐문도 좀 해보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왜 사라졌는지조차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즐거웠던 일들, 또 보람이 있었던 부분들은 연탄 수혜자들이 이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봉사자들에게 음료수 커피 한 잔 대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일일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봉사자의 손을 잡아주는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하고 연탄 봉사가 이렇게 즐거움과 또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흐뭇해합니다. 네. 방금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직접 옮기는 봉사활동도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탄은행에 좀 함께하려면 어떤 방법들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연탄은행에 그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해요. 얼마 이상을 기부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희는 한 장도 소중합니다. 5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500원이지만 그 고지대 사시는 분들, 골목길이 긴 세대들은 그 수송비가 또 있어요. 많게는 뭐 300원, 400원까지 되어지기 때문에 500원짜리도 구입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저희 연탄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방법과 기부, 봉사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연탄 한 장이면 6시간을 버틸 수 있는 아주 뭐 귀한 그런 연탄이기 때문에 한 장도 아주 소중하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만나 뵈니까 아직도 우리 전주, 우리 전북이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까지 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부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숭어는 육질이 연하고 담백한 데다 가격도 싸서 별미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부안에서 제7회 설숭어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주말 부안 상설시장 일원에서 숭어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철수 판화가의 내가 그 봄꽃 소식해라 판화전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난 3년간 새로 만든 작품들과 또 원불교 경전인 대종경의 뜻을 새긴 작품들, 또 대종경 사료가 함께 전시되는데요. 오는 23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는 세계 희귀곤충 전시체험전이 열립니다.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장인데요. 곤충 표본 전시부터 사슴벌레 체험, 수서곤충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전주 MBC 시청자 단원으로 구성된 전주 MBC 합창단 좋은 친구들의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되고요. 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만학의 꿈에 도전할 201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력 인정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북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여성분이시라면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은 이 특별한 건배사 여러분께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죠. 네, 또 많은 분들이 멋진 건배사를 보내주셨어요. 네. 먼저 9153님, 네. 엊그제 학군 후배들을 격려하고 밥을 샀는데 가자 야전으로 이렇게 가자, 야전으로. 후보생한테 시켰더니 가자 야전으로 이렇게 해서 후배들을 보낸다니 짠했다고 하시네요. 야전으로 무슨 의미인지 혹시 민지 씨 아세요? 글쎄요, 뭐 밤에 뭐 전쟁하는 건가요? 아마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실 텐데 가자 야전으로 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어떤 건가요? 아픕니다. 예, 마음이 아픈 말이죠.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또 0110님 아우성. 아우성? 뭘까요?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기발하네요. 서로서로의 성공을 빌어주면서 네. 아우성! 이렇게 힘차게. 그러니까요. 저는 구성애 씨가 떠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러니까 네. 제가 머릿속에만 있던 얘기를 또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네. 예. 또 3198님. 네. 걸걸걸. 걸걸걸. 사랑할 걸, 더 참을 걸, 더 즐길 걸 하셨습니다. 사랑할 걸, 참을 걸, 더 즐길 걸. 이 뭔가 1년을 보내면서 이 후회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건배사가 되겠네요. 네. 또 오늘 더 사랑하시고, 더 참으시고, 더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4996님, 청바지. 청바지?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그렇죠. 어쩜 이렇게 다들 멋진 건배사를 아시고 계실까요? 맞아요. 청춘이라는 게 꼭 뭐 20대 이렇게 젊을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청춘이다. 그렇죠. 청춘 지금이다. 누구나. 청바지 좋네요. 네, 좋습니다. 한번 써봐야겠어요. 적어놔야겠네요. 네, 참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9400님, 또 3198님, 0110님, 4996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저희가 뭐 기부, 봉사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0대 중증 장애인 부부 소식이 있잖아요. 네. 벌써 7년째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기초수급비하고 장애수당을 모아서 그걸로 이렇게 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작은 금액인데도 그걸 다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전북대학교를 퇴임한 이번 교수님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 액수를 떠나서 이런 이렇게 남들에게 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미 부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우리 뷰 시청자 여러분들 이 연탄은행 아셨으니까 같이 연탄 하나씩이라도 함께 나누는 마음의 여유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임실 치즈 피자와 함께합니다.